기초 용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한번 용어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행자라고 나오죠. 자, 시행자나 개발업자 또는 부동산의 공급자다 또는 사업 주체다, 건축주다. 이게 다 동의어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사업 주체라는 표현 나오는 건 주택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법 배우실 텐데 주택법에서는 사업 주체라 하고요. 건축법에서는 건축주라 해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는 시행자라 해요. 이게 다 비슷한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은 뭐야? 시행자다 또는 개발업자다. 이걸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개발이익 또는 분양이익을 노리고 개발의 주체가 되는 거죠. 이 개발론에서 배우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이 개발업자가 또는 시행자가 이 개발이익이라는 건 어떻게 생기는 거냐? 분양이익이라는 건 이 분양가하고 원가의 차액이 이 분양 원가와 분양가의 요 차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 차액이 뭐가 돼요? 여기에 분양 또는 개발 이익이다. 이걸 노리고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분양 원가는 이제 어떻게 결정되느냐? 가장 큰 게 뭐예요? 땅값이라고 그랬죠. 땅값. 그러니까 따라서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는 개발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토지를 확보해야만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사업 인허가. 사업 인허가, 서초구청장한테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 부지가 확보가 돼야 돼요. 땅은 확보되고 그 다음에 이 시행자가 또는 개발업자가 이 시공업자, 건설회사에 공사비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야? 땅 살 때부터 돈을 빌리기 때문에 이자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 세 가지가 가장 큰 분양 원가다. 그래서 아까 보면은 이제 무슨 비용 위험이라고 그랬죠. 비용 위험. 비용 위험이라는 게 뭐냐? 이 공사 기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이게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니까 분양 원가가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분양 원가가 올라간다. 분양 원가가 올라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분양 이익이라는 것은 분양가에서 이게 판매가죠. 분양가에서 분양 원가를 빼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분양가 일정할 때 분양 원가가 올라가니까 이윤이 작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공사 기간이 지체될수록 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건축 자재 가격이 급등할수록 원가가 오르니까 이익이 작아지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개발업자는 싫어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분양가라는 건 나오는데 분양가라는 건 말 그대로 분양 가격, 즉 무슨 말이요? 판매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분양이익 또는 개발이익이라는 건 방금 설명한 요 내용이 돼요. 이거를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윤이라 하죠. 이윤. 그래서 분양가에서 원가 빼지면 이윤이 떨어지는 거죠. 요 분양이익을 노리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동산 개발업자 또는 시행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발론 이걸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반산업과 비기반산업인데 왜 중요한 거냐? 일단 기반산업의 정의를 먼저 내리면 일단의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이란 말이에요.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거제도는 뭐야? 조선사업, 제주도는 뭐야? 관광산업입니다. 이게 이 지역을 먹여 살리는 산업이에요. 그러면 이 기반산업이 흥하느냐 흥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비기반산업이 뭐야? 이걸 서비스업이라고 그래요. 서비스업이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 지역 주민들의 소비와 관련된 산업이에요. 그래서 당구장, 볼링장, 음식점, 숙박업 전부 다 이걸 비기반산업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지역의 기반산업이 무너지면 비기반산업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한 거냐? 우리한테는 이제 기반산업이 중요한 거죠. 이 흥하느냐, 그러니까 기반산업이 흥하면 비기반산업도 흥하고 기반산업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가 안 좋으면 침체되면 비기반산업도 침체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1번이 뭐예요? 기반산업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에 이게 2번. 그러면 앞으로 기반산업이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판단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그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돼요? 판단하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한 거잖아. 이게 1번이니까. 그래서 이건 갖고 한다. LQ, 입지계수 갖고 한다. 1보다 크면 기반산업, LQ가 1보다 적으면 비기반산업. 왜 중요한 거냐? 이 기반산업이 흥하면 비기반산업이 흥할 테고, 그러면 모든 부동산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러면 매매 전월세가 잘 된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이 기반산업이 무너지면 비기반산업도 무너지고 부동산 수요가 급감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손가락 말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미리 가늠하기 위해서 기반산업을 찾아내고 기반산업의 장래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요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시장성이라는 겁니다. 시장성. 이 시장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시장성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는 건 분양과 임대입니다. 이걸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해요. 마케팅 또는 팔릴 가능성이라고 해요. 팔릴 가능성이 마케팅이요. 마케팅이 시장성입니다. 그럼 시장성이 있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양되거나 임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시장성이 있어야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시장성이 없는 거를 가지고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시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따지는 게 뭐예요? 흡수율 분석이라고 그랬죠. 시장성 분석의 일종이 뭐야? 흡수율 분석이에요. 흡수율 분석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특정 지역에서 특정 유형의 부동산이 일정 기간 동안 흡수된, 소비된 비율, 요 세대수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중요한 건 과거나 현재 흡수율이 아니라 중요한 건 미래 흡수율이죠. 이걸 토대로 해서 시장성의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자, 강남 3구에 40평대, 30평대, 20평대의 3년 동안에 과거 3년 동안에 뭐가 있어요? 과거 3년 동안 그렇죠? 40평대, 그다음 30평대, 20평대 각각 분양 세대수가 있었죠. 이게 과거의 흡수율이에요. 이걸 토대로 해서 미래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흡수율 분석의 목적은 뭐죠? 과거의 미래요. 미래. 그래서 미래의 추세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40평대, 30평대, 20평대를 보니까 과거에는 중대형이 위주였는데 앞으로는 뭐가 위주다? 중소형이 여기가 중요한 거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추세상 여기가 시장의 대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강남 3구의 미래의 시장성은 중대형이다, 중소형이다. 중소형이 팔릴 가능성, 시장성이 크다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그때 흔히 쓰이는 게 흡수율 분석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자꾸만 연습을 하면 여러분께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 용어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